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더 자주 느끼게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했고, 집에 오면 가족이 있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귀할 만큼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 달라집니다. 직장을 떠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외로움으로 느껴지는 날들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외로움을 나이 드는 것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 나이에는 이렇게 외로운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주변을 살펴보면 비슷한 나이인데도 외로움을 거의 느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도 활기차고 만나면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삶에 따뜻한 것들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족이 있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습관이 있느냐에 따라 외로움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 외롭다는 생각 드시지 않으신가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왠지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마음이 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오늘은 늙어서 외로워지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내 모습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줄이고 더 따뜻한 삶을 만들어가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늙어서 외로워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람과의 관계를 점점 끊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의도적인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서 모임을 한번 빠지고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고 뭔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만남을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과의 연결이 많이 줄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외로움으로 이어질까요? 관계는 유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듯이 관계도 돌보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한번 빠진 모임을 계속 빠지다 보면 그 모임에서 멀어지고 한번 미룬 연락이 계속 미뤄지다 보면 그 관계가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관계가 하나씩 줄어들면서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자주 만났던 사람인데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끊어진 경험. 모임에 나가지 않은 것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 나가기가 더 어색해진 경험. 연락하고 싶은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아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험. 관계를 끊어가는 것이 왜 계속될까요? 처음에는 쉬고 싶어서 시작된 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모임을 빠졌더니 편했고 한번 연락을 미뤘더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편함이 더 많은 관계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연결하기가 점점 더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두게 됩니다. 이 상태가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처음에는 조용함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신경 쓸 것이 없고 맞춰줄 것이 없고 그냥 내 페이스로 살 수 있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조용함이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할 사람이 없고 그렇게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지금부터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딱 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 생각나는 사람, 한번 안부를 물어보고 싶었던 사람.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생각났어요. 잘 지내고 계세요 하는 짧은 문자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연락이 잊혀졌던 관계를 다시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가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 때 한 번만 더 나가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가기 전에는 귀찮아도 나가고 나면 좋았다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경험이 다음번에 나가는 것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관계는 유지하는 만큼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관계를 돌보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특징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로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면 연결이 됩니다.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만나면 세상이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 다들 형편없다는 이야기,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만 나오는 분 곁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처음에는 들어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가 무거워집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밝고 편안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의 만남은 점점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반복하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고 그것이 더 큰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하는 말 중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만나면 힘든 이야기, 아픈 이야기, 불만스러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반복하게 될까요? 이 나이가 되면 실제로 힘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고 외롭고 서운한 것들이 있고 걱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보다 힘든 것들이 더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든 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됩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무거운 에너지가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빈도가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지고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더 외로워지면서 더 힘든 이야기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더 외로워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좋았던 것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것을 먹었다, 좋은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힘든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이야기와 좋은 이야기의 균형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힘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좋은 이야기도 하나 하는 연습. 그 균형이 만남을 더 가볍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다가오게 만들어줍니다. 밝은 에너지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끌어당김이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존감이 낮고 자신을 닫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것이 이 나이에 외로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감이 낮으면 스스로를 충분한 존재로 여기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내가 나가면 자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내 이야기를 하면 재미없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 생각들이 자신을 닫게 만들고 관계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이 나이가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기 쉬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가 없어지고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자신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면서 내가 매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경험. 모임에 나가도 내가 있어도 그만인 것 같은 느낌. 내 이야기를 해봐야 누가 관심 있겠냐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신을 닫으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도 다가오기 어렵고 자신을 열지 않으면 진심 어린 연결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것이 외로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외로워지면서 더 자존감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관계에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시간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내가 외로운 것이 내 탓인 것 같은 생각, 나는 원래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지금부터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먼저 연락해도 된다. 내가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더 따뜻해진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자신을 열어보십시오. 지인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는 것, 모임에서 짧은 말 한마디를 더 하는 것, 누군가에게 오늘 좋은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작은 열림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여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 다가옴이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 특징은 과거에만 머물며 현재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특징이 외로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를 할 때 항상 과거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때는,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현재의 사람들과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결되려면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이야기, 지금 관심 있는 것, 지금 느끼는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만 머물면 그 연결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는 경험.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로 돌아가는 경험. 지금 이 순간보다 예전 시절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경험. 왜 과거에만 머물게 될까요? 현재가 예전만큼 풍요롭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활기차고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현재보다 과거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현재의 사람들과 공통 언어가 줄어듭니다. 특히 자식이나 손자 세대와의 연결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햇빛, 지금 이 식사,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과거에 가려져서 충분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관심 있는 것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요즘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 그 관심이 지금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그 맛을 충분히 느끼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산책을 할 때 지금 이 풍경을 충분히 보는 것. 지금 이 순간이 풍요로워지면 과거만큼 지금도 살만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이 지금의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그 연결이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먼저 다가가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 특징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먼저 다가가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나서면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서, 아니면 그냥 먼저 연락하는 것이 낯설어서, 이런 이유들로 먼저 다가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쪽도 내가 연락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나도 저쪽이 연락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기다리다 보면 아무 연락도 없이 관계가 멀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험. 모임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경험. 그러다가 기회가 지나가 버린 경험. 먼저 다가가지 않는 것이 왜 외로움으로 이어질까요? 관계는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야 시작됩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고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이 상태가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다리는 것에 지치게 됩니다. 왜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지, 왜 아무도 먼저 찾아오지 않는지에 대한 서운함이 쌓입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품게 됩니다. 그것이 더 깊은 외로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먼저 연락하는 것, 먼저 말을 거는 것, 먼저 모임에 나가는 것.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갔을 때 상대방이 반가워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용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들이 외로움을 줄여주고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모임이 외로움을 없애줍니다. 오늘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점점 끊어가는 것,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반복하는 것, 자존감이 낮고 자신을 닫는 것, 과거에만 머물며 현재를 살지 않는 것, 그리고 먼저 다가가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이것이 내 이야기구나 하는 것들이 있으셨나요?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바꾸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셨나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몸이 피곤해서 관계를 줄인 것이고, 힘든 것들이 있어서 부정적인 말이 많아진 것이고, 상처를 받아서 자신을 닫은 것이고, 현재가 힘들어서 과거를 그리워한 것이고, 거절이 두려워서 먼저 다가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특징들이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이제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혼자 있는 것이 편해도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이 없으면 삶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 마음을 열고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서 밝은 에너지를 전하려고 노력할 때 만들어집니다. 누구나 지금부터 충분히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가장 마음에 남는 것, 가장 나에게 해당되는 것, 가장 시작하기 쉬운 것 하나를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오늘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오늘 하루 중에 좋았던 것 하나를 찾아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 지금 관심 있는 것 하나를 찾아보는 것. 모임에 오랫동안 나가지 않았다면 다음번에 한번 나가보는 것. 아니면 오늘 먼저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오늘 하십시오. 그 하나가 내일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내일들이 쌓이면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들고 주변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외롭지 않은 노후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다가가고 조금씩 열고 조금씩 연결하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가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연결되고 조금 더 외롭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